내가 이제 여드름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집에서 열심히 홈케어를 하고 해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그 기간 동안에는 완벽하게 좋아지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곱는다든지. 여드름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녕하세요, 메모리TV의 생킴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치료의 좀 전반적인 전략적인 부분, 내가 여드름이 날 때 내 얼굴에 맞는 어떤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관리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본인들의 상태에 맞는 여드름 관리 방법을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내가 이제 여드름이 어느 정도 나는지, 내가 평소에 여드름이 별로 나지 않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라든지 혹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가끔 하나씩 난다. 모자 쓰고 땀 흘리는 운동을 했더니 모자 쓴 부분에 여드름이 한두 개씩 난다든지, 여름철에 마스크를 쓰고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더니 마스크 쓴 부위에 여드름이 한두 개씩 난다든지, 이제 그 정도. 평소에는 내가 별로 여드름이 나진 않는데 가끔 한두 개씩 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특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집에서 하는 홈케어 혹은 적절한 세정제 사용,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마 쪽에 여드름이 좀 날 때는 샴푸 습관을 좀 교정한다든지, 약산성 샴푸를 써서 샴푸를 해주고, 샴푸 성분이 머리 이마 같은 데 묻어 있으면 여드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샴푸를 하고 나서 좀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이고, 주로는 이제 적절한 세정 습관, 얼굴을 좀 잘 꼼꼼하게 씻어주는 정도. 다만 벅벅 씻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약산성 저자극성 폼클린저를 사용해서 얼굴 좀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고, 적절한 보습제, 본인 피부 상태에 맞춰서 이제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해서 보습을 해주시는 정도, 그 정도를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여드름이 좀 커버가 안 된다, 자꾸 좀 더 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사실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병원에서 제가 약물 처방을 해드려 보면, 바르는 약에 이제 대표적으로 크레오신이라 그래서 항생제 계열의 바르는 약이 있는데,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드름이 나는 입구를 좀 녹여서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 항생제 성분이 이제 투과를 해서 그 안에 세균 증식도 억제해주고 하는 그런 약인데요. 너무 과하게 쓰는 경우는 약을 사용하면서 이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피부가 좀 자극감이 생긴다든지 가렵다든지 좀 따갑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 받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잘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적절한 사용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여드름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간을 좀 가지고, 여드름이라는 게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치료했는데 확 좋아졌어, 그렇게 되기에는 사실 좀 힘든 질환이고요.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약을 좀 꾸준히 사용해서 지금 여드름이 나는 흐름이 좀 좋아지고 얼굴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나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때, 스트레스나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 한두 개씩 나는 정도일 때는 집에서 적절한 홈케어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본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좀 커버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병원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약물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한두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면서 경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여드름이 심한 경우는 그렇게 약물 치료를 하고 집에서 열심히 홈케어를 하고 해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무용을 한다든지 얼굴에 좀 짙은 커버를 쓰는 화장품 제품들을 좀 많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밤낮이 많이 뒤바뀌는 경우, 이렇게 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과하거나 피부 자극이 심한 경우에는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피부의 어떤 재생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피부의 기초 체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피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장비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진정 관리도 병행하면서 약물 치료도 하고 홈케어도 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악화 요인이 반복되는 경우는 치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 기간 동안에는 완벽하게 좋아지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만 어떤 악화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선 이상 계속 얼굴이 나빠지지 않고 좀 좋은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에 따라서 뭐 치료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연령대가 너무 어린 경우에 12세 이하 약을 사용할 때 좀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드름 약들이 12세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이하의 연령 같은 경우는 여드름에 좋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가벼운 산성분이라든지 비타민 A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 제품들을 사용해서 보통 홈케어를 하는 걸 권해주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적절한 세안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사춘기 초입에 접어들면서 이제 생리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 같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여드름이 좀 나는 친구들이 있고, 최근에는 좀 성인 패턴으로 여드름이 좀 심하게 올라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치료는 안 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는 피부가 많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여드름 상태에 맞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드름 나는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꾸준히 두세 달 본인이 좀 신경 쓰고 집에서 세안 습관도 바꾸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도 좀 꾸준히 써보고 이러면 되게 한 절반 정도는 많이 호전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심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이제 남학생들이나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부 시술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학생 여드름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는 선에서는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드름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 피부 자극을 좀 줄인다. 이제 여드름 나면 일단 짜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드름을 건드려서 좋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여드름을 우리가 짠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외과적인 시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외과적인 시술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시술의 숙련도거든요. 이 시술을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이 숙달된, 예를 들어서 관리사라든지 혹은 뭐 의사 선생님이나 숙달된 사람이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시술을 해주는 거랑, 본인이 집에서 잘 할 줄 모르는데 좀 억지로 짜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곱는다든지, 집에서 여드름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잘 모르면 손을 많이 대지 말자. 그러니까 최대한 얼굴에 자극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얼굴 상태에 맞는 적당한 보습제를 쓰되, 깨끗하게 하겠다고 해서 너무 좀 뻑뻑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가벼운 세정제를 쓰는 게 좋고, 약산성 세정제를 쓰면서 좋겠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가리겠다고 해서 위에 커버 제품을 좀 바르는 경우도 많은데, 여드름을 그 위쪽에 커버 제품을 바르게 되면 모공이 막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커버 제품도 본인들은 쓰고 싶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드름이 있는 상태를 그냥 노출시켜 놓고 빨리 낫길 기다리는 게 훨씬 악순환을 막아주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드름 치료를 집에서 하겠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좀 놔두자. 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뭐 음식 조절이나 기본적인 세안 습관 교정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내가 약물 치료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면 일단 선생님들이 보고 본인의 여드름 상태에 대해서 맞게 처방을 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집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가 특정 제품이나 특정 약품에 대한 설명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내가 여드름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